구성남에 대해서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잖아. 오늘은 구성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 구성남 같은 경우는 일단은 송파랑 바로 붙어 있고, 바로 위에 위례가 있고, 아래는 일단 판교지. 그러다 보니까 주변이 너무 좋은 곳들로 둘러싸여 있어. 그 얘기는 지금 말한 곳들이 위례 빼고는 다 업무직으로 포함한 곳들이잖아. 자차로 이동했을 때 출퇴근이 좋다는 거 하나, 그리고 위례랑 비교했을 때 오히려 지하철로 이동할 수 있는 지하철 접근성도 좋거든. 이전에 시그널에서 얘기할 때 강남 접근성 깔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강이 보이거나 군집성이 좋거나 신축이나 신축이 될 곳은 강남의 평균보다 많이 오르더라, 이거 얘기했잖아. 근데 이 중에 한강 빼고는 사실 다 갖춘 지역이지. 신축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아직도 21년부터 계속 들어왔고, 거기다 대단지 신축들이 뭉탱이로 들어오니까 없던 군집성까지 생기지.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 이런 기대감도 있고, 이미 좋아진 것들도 보이고, 그동안의 약점이라고 찍혔던 뭔가 학군 같은 것들은 그렇게 더 이상 이 구성남을 사지 말아야 될 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 정도 인식까지 이제 온 것 같아. 그래서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그게 트렌드에 맞는 거네, 어떻게 보면. 그렇지. 옛날에는 조금이라도 더 좋은 중학교 옆에 집을 사고 싶어 했지만, 지금은 그것보다는 좀 더 대단지, 좋은 인프라 옆에 있는 거, 좀 더 신축, 이런 식의 신축이나 인프라 프리미엄이 학군 프리미엄보다 더 중요시 되고 있는 경향이 보이거든. 일부 동네들 빼고, 대치나 목동이나 이런 중계동들 빼고. 그래서 구성남이 참 시기를 잘 타고났다? 좋은 타이밍에 좋은 개발 계획들을 만났고, 그것들이 실행이 되면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 구성남이랑 경쟁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지? 비슷한 급지랄까? 지금 비슷한 연식의 비슷한 실거래가, 그리고 지금 호가도 비슷한 지역들이 몇 개 있는데, 서북부터 보면은 녹변역의 이편세상, 캐슬 요거 있고, 그 다음에 가재울 뉴타운의 대장이지 DMC 파크뷰 있고, 남쪽으로 내려오면 광명 뉴타운의 이제 대장 단지들, 신축 단지들, 여기도 지금 가격이 비슷하고, 이제 광명 뉴타운이랑도 비교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가격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해. 왜냐면 빌라촌이었던 지역이 다 프리미엄 단지로 바뀌면서 이제 뉴타운으로 바뀌는 거고, 두 개 지역의 차이점은 강남이랑 누가 더 빨리 갈 수 있느냐, 이런 거가 있겠지. 그래서 아무래도 구성남은 광명 뉴타운보다는 일단 동쪽에 있으니까 차를 타고 가기도 그렇고, 8호선을 타고 잠실 가서 2호선 타기도 그렇고, 강남 접근성만큼은 구성남이 윈이겠다. 근데 광명이 구성남 대비 이제 갖고 있는 장점은 거긴 다 평지지, 이런 것들, 그리고 7호선이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 이런 것들이 있지만 두 지역은 계속 경쟁을 할 것 같아. 근데 판교의 일자리가 늘수록, 강남의 프리미엄 일자리가 늘수록 구성남을 끌고 가는 동력이 조금 더 세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그러면은 구성남에서 매수를 할 때 주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는 뭐야? 일단 그 질문에 대답을 하려면 누가 사고 있고 핵심 매수층이 누군가, 이걸 파악할 필요가 있어. 왜냐면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알아야 이 아파트가 이걸 갖고 있는가 없는가 평가가 가능하거든. 그래서 어느 부류가 이제 핵심 매수층인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이 핵심 매수층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신축이나 대장단지의 평형 구성을 보는 거야. 여기에서 산성역 포레스티아가 지금 대장 아파트거든. 그리고 2등 아파트가 신흥역에 있는 랜더스원이야. 이 두 개 단지를 보면은 가장 많은 평형 구성이 우리가 국평이라고 부르는 전용 84 34평이 아니라 전용 74 28평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국평보다 살짝 더 낮은, 그리고 산성역 자이프루지오라든지 그리고 금빛그랑 매종 같은 경우도 25평이 평형 구성이 가장 많아.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전용 5구나 전용 74가 오히려 더 인기가 많은 지역이구나,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지. 그러니까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게, 건설사 입장에서 분양을 했는데 만약에 미분양이 뜨면 이거는 타격이 굉장하거든. 회사가 망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수요 분석을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그래서 이 수요 분석의 결과가 평형의 비율인 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건설사의 시각에서 읽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29평이나 25평을 사면 거래량도 좀 확보를 할 수 있고, 생각보다
국평이 아닐지라도 상승을 좀 많이 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유추해 볼 수 있어. 그리고 지리적 특성도 한번 보시면 좋은데, 이전에 이 지역에 일자리를 갖고 있는 자족 지역인지 업무지구인지 아니면 일자리가 없는 배드타운의 성격이 강한 지역인지를 보면 좋다고 했는데, 여기는 일자리를 갖고 있지 않거든. 그래서 배드타운의 지역이라고 했을 때 이 핵심 업무지구랑 얼마나 접근성이 가까운가,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는가, 왜냐면 출퇴근을 매일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입지고,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나이가 있는 분들보다는 3040에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부부들이 이제 출퇴근을 위해서 핵심 매수층으로 작용을 했을 것이다. 이런 거 이제 성남시청에서 발표하는 데이터를 보면 또 알 수 있는데, 요 4년 동안 30대 비중이 10% 이상 늘었어. 그러니까 실제로 이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30대 비중이 비약적으로 늘고 있는 거지. 요런 시각에서 내가 보면 조금 더 이 지역의 특성, 이 지역의 아파트들 누가 사고 있는지, 왜 사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 30대 부부는 뭘 볼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일단 내가 아이가 있다면 뭔가 유모차도 끌어야겠고, 내가 맞벌이 부부라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다면 더 좋겠지. 이런 것들이 다 시세에 작용을 할 거야. 그리고 매일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역과의 거리 정말 중요하겠지. 근데 실제로 이 지역은 꼭 가보셨으면 해. 포인트가 뭐냐면, 아까 지리적 특성을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또 하나 지리적 특성이 경사가 상당히 심하다라는 거야. 산성역이 이제 대장 아파트들이 많은데 이름이 왜 산성역이겠어? 진짜 산성이거든. 남한산성 할 때 그 산성이거든. 그래서 정말 등산을 하는 기분이 약간 나는 지역인데, 이런 지역에서 만약에 역세권이랑 가까이 있고 평지다, 그러면 그 평지인 것만으로도 프리미엄이 상당한 거지. 그리고 경사가 있는 지역일지라도 단지가 평탄화가 돼 있어. 그러면 지도에서는 안 보일지언정 직접 가보니 여기는 평지나 다름없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단지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렇지 않은 단지들과 가격 격차가 더 벌어질 거야. 그래서 이런 평탄화의 여부, 그리고 경사가 상대적으로 평지인지, 이런 여부가 정말 중요할 수 있지. 이런 것들 다 이제 30대, 40대 아이 가진 부부들이 선호하는 거니까. 근데 경사가 있다 보니까 역세권이라는 의미도 조금 다를 것 같거든? 경사가 없는 지역에서 내가 15분을 걷는 거랑 경사가 있는 지역에서 인클라인으로 15분을 걷는 거는 마치 헬스장에서 트레이드밀로 그냥 평지에서 걷는 거랑 천국의 계단을 15분을 걷는 거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 정말 힘들거든? 그래서 그거를 매일 하면서 이미 출근하기 전에, 지하철 타기 전에 체력이 다 빠지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경사가 상당히 중요하지. 그리고 이 지역을 지도로 보면 산성역 자이프루 지역고 산자프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단지도 상당히 크고 지금 들어온 지 2년밖에 안 됐어. 구성남이 총 4개의 역을 이제 관통을 하는데 산성역이 가장 좋은 입지가 맞거든. 왜냐면 강남 가기도 가장 좋고 위례랑도 붙어 있고. 그런데 자이프루지오보다 이 밑에 신흥역에 있는 랜더스원이라는 단지가 시세가 지금 오히려 밀리지 않고 호가는 더 올라가 있거든. 이 랜더스원 같은 경우는 신흥역이 산성역보다는 상대적으로 평지야. 그리고 랜더스원 자체가 경사가 심해지기 전에 구간에 있는 신축 아파트고, 근데 산성역 자이프루지오 같은 경우는 이게 경사가 상당히 심한 구역에 배치가 돼 있거든. 지도로 보면은 역간 거리도 별로 차이 안 나고, 산성역 자이프루지오가 더 브랜드 프리미엄도 더 좋아 보이고 더 신축이고 당연히 더 비쌀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경사가 이 지역에서 얼마나 중요한 팩터인지 우리가 이런 실거래가로도 알아볼 수 있는 거지. 주변에 재개발도 많잖아. 포레스티아 이상의 대장 아파트가 나올 수 있을까? 나는 좀 어려울 것 같아. 여기가 뭔가 요즘에 대변역, 대개조 이런 얘기 많이 쓰잖아. 구성남이야말로 대개조, 대변역의 가장 모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이 대변역과 대개조를 이끈 사업이 3개가 있어. 이제 민간 재개발 재건축이 있고, 공공 재개발 재건축이 있고, 그다음에 역세권에 하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있어. 이 3개가 각자 다른데, 산성역 포레스티아는 민간이고 재건축이야. 그래서 가보면 한 블럭이 완벽히 다 아파트거든. 완벽하게 통일된 깔끔한 하나의 대단지로 구성이 된다는 거지. 근데 그 민간 재건축 말고 민간 재개발이 있는데, 그게 이제 27년에 들어올 이제 산성역 해리스톤 대단지 아파트거든. 여기는
앞에 이 약간 정비되지 않은 구역들이 재개발이 끝나더라도 없어지지 않을 예정이야. 그리고 하나의 단지로 통합되지 않고 4개의 단지로 뭔가 쪼개져 있어. 이게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뭔가 어떤 하나의 지역이 완벽하게 완결성을 가지고 한 블록 자체가 이제 균질한 아파트로 탄생을 하기에는 약간 역부족이 있는 거지. 균질성이 조금 더 떨어지는 거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들어올 재개발 구역 중에 이제 가장 큰 구역이 3개가 있는데, 수진 1구역이 있고 신흥 1구역, 신흥 3구역인데 요 3개가 다 공공재개발이야. 이 공공재개발이 구성남을 거의 다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 랜더스원도 그렇고 산성역 자이프루지오도 그렇고 이편한 세상 금빛그랑 매종도 그렇고 이 3개 단지도 다 공공재개발인데, 이 단지들 가보면 산성역 포레스티아처럼 하나의 단지로 묶어져 있지 않고 뭔가 1, 2, 3, 4단지 이렇게 나눠져 있거나, 금빛그랑 매종 같은 경우는 1, 2, 3, 4, 5, 6단지까지 있어. 근데 이 공공재개발이 뭔가 뼈아픈 게 뭐냐면 하나의 단지를 통으로 임대를 주는 경우가 많거든. 산성역 자이프루지오 같은 경우는 4단지가 임대 단지야. 그리고 금빛그랑 매종 같은 경우는 6단지, 랜더스원 같은 경우는 4단지인데 이 임대 단지의 위치와 입지가 너무 좋아. 이게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임차할 땐 정말 좋겠지. 근데 이게 토지주나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은 로얄동이나 로얄 단지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신고가가 나와야 이 단지 전체의 위상이 올라가면서 로얄층이 아닌, 로얄 단지가 아닌 시세도 같이 올라가는 거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산성역 자이프루지오 4단지는 경사도 가장 없는 지역이고 역세권이랑도 가장 가까워.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구성남에서 봐야 될 가장 중요한 팩터, 역세권과의 거리, 그 다음에 경사, 요것들이 가장 좋은 단지인데 이게 임대동에 있다 보니까 신고가가 거기서 나오지 않는 거지.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워서 아까 내가 말한 랜더스원에 조금 밀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 이런 것들이 좀 아쉽기 때문에 수진 1구역이랑 신흥 1, 3구역 여기도 아마 공공재개발로 추진이 되면 경사가 낮은 쪽이나 역세권 구역을 일단 임대동으로 약간 돌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이제 뼈아픈 게 하나의 단지로 통일이 돼야 단지 전체를 평탄화를 시킬 수 있어. 그런데 산성역 자이프루지오로 가보잖아. 4단지 다르고 3단지 다르고 1단지 다르고 2단지 달라. 이게 왜냐면 단지별로 잘라져 있기 때문에 이름만 하나의 단지이지 4개 단지를 하나로 평탄화를 시킬 이유도 없는 거고, 그렇게 공사비를 들일 명분도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단지 간의 레벨 차이도 나는 거고, 그런 평탄화 프리미엄도 내가 누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 상당히 기대가 되는 곳이긴 해. 신흥역에 있는 곳들 기대가 되는데, 이런 공공재개발의 특성상 얼마나 프리미엄을 시킬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것들이 아무리 연식 차이가 포레스티아랑 10년이 난다 할지라도 나는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리고 지금 가장 떠오르는 다크호스가 이제 해링턴 스퀘어가 있는데, 이게 신흥역에 있는 건데 이건 바로 역세권이고 심지어 여기랑 지하로 뚫려. 그래서 엄청난 프리미엄이 있는 곳인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이것도 아파트로만 지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상업지구에 지어지는 사업이고 오피스텔이랑 아파트랑 오피스 일부가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의 주거만을 위한 환경이 되지 않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단지 아파트로만 이루어진 포레스티아를 이길 수 있을까? 그거는 살짝 모르겠어. 그리고 또 고층으로 뽑은 게 장점이거든, 해링턴 스퀘어에. 근데 그 대신에 이게 판상형이 별로 없고 타워형이라서 약간 구조에서도 포레스티아보다 살짝 선호도가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신축이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도 포레스티아 쪽으로 사람들이 몰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고 있어. 자기가 구성남에서 가장 좋게 보는 곳은 어디야? 1등은 난 포레스티아가 될 것 같고, 이 포레스티아를 위협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바로 맞은편에 들어올 산성역 해리스톤. 산성역 해리스톤이 하나의 단지로 균질하게 들어오지 않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신축 프리미엄이 있을 테니까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이 산성 역세권 아파트들도 주목을 해야 되지만 구성남에서 또 둘째 가라면 서러울 지역이 또 신흥역 역세권이거든. 그래서 신흥역 역세권의 지금 대장인 랜더스원 계속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들어올 해링턴 스퀘어,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수진 1구역, 신흥 1구역, 신흥 3구역, 요 3개 아파트가
각각 5,000세대, 4,000세대, 3,000세대 규모야. 그러다 보니까 뭐 엘리트나 마찬가지지. 신흥역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균질한 아파트촌으로 다 바뀌니까 신흥 역세권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산성 역세권은 구성남을 끄는 항상 머리 지역이 될 것 같고, 이 두 지역의 경쟁이 될 것 같다.